이동호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3월 셋째 주 KBL 루머 임팩트 2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부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첫 번째 댓글 이건희 님이 플라핑 벌금 올리고 몇 회 이상 했을 때 벌금 플러스 출전 이제 정지 징계 이런 거 만들어야 할 듯. 지난주 제가 이제 플라핑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고 판정 얘기도 좀 했었는데 네. 관련해서 또 댓글 달아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참 플라핑은 참 고질적인 문제. 이정현 선수가 좀 심하고 솔직히 다른 선수들 많이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 몇 명 있어. 그 단골들이 있어. 맞아요. 보면. 단골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은 수두도 좀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핑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게 자격증 획득 능력이랑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코칭 스태프부터 시작을 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선수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혼돈해서 쓰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요령이라든지 영리함 뭐 이런 영리함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게 농구 대전치 시절부터 할리우드 액션 막 뭐 연대에서 막 가르쳐주고 뭐 연대 액션 스쿨이라 그러고 고대에서 따라하고 막 이런 어떤 악습 때문에 지금까지 좀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JH님이 송교창 임팩트가 전반기보다는 약해졌는데 아직도 강력한 MVP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비슷한 댓글로 DYP님이 저번에 MVP로 이승현 선수, 송교창 선수를 거론하셨는데 우승 여부와 상관없이 허훈 선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MVP 판도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지금 이게 이제 저는 그래도 이런 댓글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송교창이 이게 체력 저하 때문인지 최근에 관리를 많이 받아요. 이렇게 되고 실제로 경기 내에서 어떤 영향력도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어요. 한 3, 4라운드 때 비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MVP 판도 조금은 변화가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이런 기는 좀 어떻게 송교창에 대한 MVP 확률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승현 선수는 임팩트가 조금 더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허훈 선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지금 전자랜드 김낙현 같은 경우에도 전자랜드 어떤 그 성적이 올라가게 되면 그럼 거기에 따른 또 어떤 그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초반보다는.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반에는 사실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 A매치 브레이크 이전까지는 송교창이 위에 있었었고 저는 이승현이 밑에 있고 여기에 호은, 김낙현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대성도 있죠. 뭐 이대성도 있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송교창이 좀 떨어지고 뭐 올라오면서 이승현이나 뭐 호은이나 김낙현 이런 선수들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 고르게 돼 있다. 지금 대선으로 보면 송교창이 압도적으로 이제 뭐 48.5%였던 지지율을 보면서 이렇게 앞서 나가다가 좀 쭉 약간의 악재로 완전히 떨어지고 있고 김낙현이 바람몰이를 하면서 좀 올라가고 있고 호은은 거기에서 다코스를 계속 하고 있다. 이승현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1순위는 송교창인데 여전히 이제 지지율로 따지면 여전히 한 42, 3% 정도 이 정도 가는데 이게 또 삐끗하면 또 금방 또 좁혀져요. 2, 3위권 다른 후보들과. 그래서 저는 김낙현이나 허훈이나 이 두 선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MVP 수상한 가능성을 높이려면 4위 안에 들어야 됩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1, 2, 3위는 거의 고착화되는 어쨌든 고착화가 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랜드 KT에서 MVP가 배출되려면 4위 안에는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때 4위 안에 들어갔을 때 MVP 가능성이 진짜 높아질 수 있는 선수는 허훈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팀 성적이 왜 중요하냐면 뭐 예전에는 사실 주희정 선수도 있었었고 지난 시즌 허훈 선수도 그 팀 성적은 그렇게 별로였는데 MVP 받았잖아요. 그때는 상위권에 그만큼 강력한 어떤 선수들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팀 성적이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톱님이 각 팀별 분석 정말 기다려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감독들의 전술적인 부분, 팀 리빌딩 등 전반적인 능력치를 비교해 주시는 거 해줄 수 있나요? 저희가 그 이제 막 세밀하게 나노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또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감독들에 대한. 그룹 짭짭.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희가 하디슈 코너에서 언젠가 한번, 조만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이 룰루님이 플레이오프 조편성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 보니 잘 몰라서요. 이류농구에서 설명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여기서 물어봅니다. 이게 뭐 굉장히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145, 236입니다. 145, 236. 예, 그러니까 6강 플레이오프를 먼저 하는데 4위, 5위, 3위, 6위가 붙고요. 네. 4위, 5위 승자는 1위 팀과 그리고 3위, 6위 승자는 2위 팀과 붙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KCC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KCC가 지금 팀 성적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팀 성적 31승 15패고요. 이번 주 2승 1패 이러겠습니다. 예. 그래서 KT전에 정말 충격적인 패배였어요. 사실은 KCC가 거의 뭐 실점이, 그러니까 수비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싶었는데 그 다음에 오리온전 KGC전 어쨌든 다 잡으면서 지금 다시 분위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2승 1패를 하긴 했는데 KCC가 지금 힘이 조금씩 빠지는 거 아니냐. 뭐, 타일러 데이비스가 지금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타일러 데이비스가 이제 전찬희 감독의 말을 빌면 이렇습니다. KT전이 끝나고 무릎이 좀 무겁다,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4주 진단을 받은 거죠. 네. 근데 이제 구단에서는 4주를 재활을 하면서 어떤 플레이오프에 맞춰서 다시 복귀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타일러 데이비스 본인은 나는 미국 가서 치료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 가서 뭐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자가격리 기간을 감안했을 때 미국 가게 되면 결국에는 사실상 이번 끝이죠. 시즌은 우리 팀과 끝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희 기자가 계속 얘기했다시피 뭔가 이제 딴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미국 진출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타일러 데이비스 미국 가서 뭐 치료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뭐 어떤 타진을 갖다 좀 해보겠다. 뭐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 반면 KCC는 타일러 데이비스가 여기서 치료를 하고 플레이오프까지 띄워주면 굉장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 KCC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이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출국하지 않고 용인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사실 교체할 외국 선수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말씀드리면 교체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타일러 데이비스 떠나는 게 확정은 아닙니다. 아직도 약간의 조율이 있는 걸로 그렇죠. 저는 네. 알고 있고 완전한 KCC 구단이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비스에 대한 어떤 대체 선수를 KCC가 잘 물색해서 데려왔을 경우에는 교체가 이루어지겠지만 만약에 좀 지연되거나 어떤 데이비스와 어떤 논의를 통해서 좀 설득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데이비스가 잔류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거나가 데이비스 없어도 우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 이게 사실은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라거나 이게 선수들에게 말을 한 거거든요. KCC 동료 선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네. 이게 뭐냐면 데이비스가 치료받으러 미국으로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팀 케미스트리를 깨트리는 발언이에요. 그럴 어쨌든 수 있죠. 지금까지 여기 잘 왔는데 여기서 사실 4주 재활하면서 국내에서 치료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나 미국으로 가겠어라는 발언은 되게 동료들을 조금 저는 배려 못하는 어떤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리다. 예, 네. 정말 어린 느낌. 제 생긴 거는 나하고 좀 나이 비슷해 보이지만 좀 어리다. 97년생. 아, 97년생. 캔디 97년생. 나왔을 때 태어났어요. 타일러 데이비스가. 예. 아무튼 H.O.T. 캔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빨간 머리에는 모르겠네. 예, 빨간 머리엔도 모르고 예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라거나가 어떻게 보면은 좀 선수들이 동요하는 부분, 실망한 부분을 좀 다잡기 위해서 이런 센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라거나가 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데이비스가 엄청나게 기여를 많이 한 건 맞지만은 우리 선수들 다른 선수도 능력이 있다, 팀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 가지게 되는 의문. 만약에 라거나 1옵션 체제로 KCC가 남은 시즌과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우승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부터 얘기를 할게요. 예, 이동 기자 가장 냉정한 저는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 지금 DJ 존슨이 변수이긴 해요. 음. 이 선수가 예전 현대모비스 있을 때는 그냥 활동력 좋은 그냥 어떤 몸빵하는 센터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 득점도 약간 더 늘어나고 눈꽃만큼 좀 더 늘어나고 그 활동력도 여전히 좋고 그리고 수비도 괜찮고 뭔가 팀 공헌도도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라거나와 타일러 데이비스의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들은 KCC가 가장 큰 강점이었는데 이 부분이 붕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DJ 존슨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분명히 실이 더 많죠, 훨씬. 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 전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고 KCC가 소교창이 있긴 하지만 뭐 토종 빅맨이었기 때문에 높이도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고 라거나의 어떤 약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석점슛, 그러니까 외곽의 어떤 그런
그 타입의 선수가 있을 때 외곽 수비가 잘 안 되고 그리고 골 밑에서 어떤 포스트업이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혀버리게 되면 또 다른 옵션이 사실 타일러 데이비스인데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승부처에서 득점 효율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장점은 뭐냐면 DJ 존슨이 있을 때는 KCC의 어떤 공수 전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 KCC의 잘 달리니까. 또 다른 강점이 공수 전환 속도니까. 그리고 수비에서 좀 더 끈끈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타일러 데이비스보다는 훨씬 더 활동력이 좋고 거기에서 보드 장악력이 좀 더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DJ 존슨이. 그러면서 라거나가 1옵션으로 안정적으로 한 30분 정도 뛰고 이 DJ 존슨이 10분을 뛰었을 때 어떤 그런 효율성을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그게 극대화된다고 하더라도 라거나와 타일러 데이비스의 어떤 그 로테이션 했을 때 힘에 비하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승 확률은 떨어져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변수 중에 하나는 KCC가 거물급 외국인 선수를 갖다가 만약에 데리고 오게 된다면 네. 여기 또 판도가 또 변화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라거나 1옵션 체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럼요. 라거나의 역량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네.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선수가 데이비스 없는 두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이게 또 이제 출전 시간은 어느 정도 세이브 되다가 이제 늘어나면서 또 체력적인 여유도 있고 이렇다 네. 보니까 저는 좀 좋은 모습 보여준 것도 있다고 보고 이게 또 계속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또 라거나도 어떤 체력적인 문제, KCC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체력 소모가 많은 어떤 공격 스타일, 수비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DJ 존슨이 그래도 좋은 것은 그러니까 전찬희 감독 말로였습니다. 쓸데없는 플레이를 안 해요. 그렇죠. 예, 되게 그러니까 팀에 딱딱딱 필요한 플레이, 스크린 걸어주고 움직여주고 같이 달려주고 이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타일러 데이비스와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DJ 존슨이 좀 더 나은 거죠. 개인 역량은 떨어지지만 그렇다 보니까 지금 또 괜찮은 모습이 나오는 건데 이게 또 이제 상황이 계속 길어지고 다른 팀들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한계가 부딪혀요. 그렇죠. 예. 경기류가 또 피오는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피오 예. 때 결정적인 한계를 갖다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KCC가 어쨌든 이 팀이 우승을 하려면 라거나가 문제인 게 아니라 그냥 다른 팀들의 경쟁력이 워낙 지금 무섭기 때문에 뭐 KGC도 설린저 데려오고 이제 전자랜드도 이제 모트리 오면서 너무 무서워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일러 데이비스를 잔류시키거나 아니면 유덕 기자가 언급한 대로 좀 이제 무게감 있는 다른 외국인 선수가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현대모비스 다시 예. 롱생롱사가 되고 있어요. 저 이번 주에 한 경기만 했으면 삼성전 했는데 굉장히 경기 내용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재학 감독은 이 부분에서 이제 선수들이 오히려 좀 방심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김시래가 없는 삼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최근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팀이 분명히 잘 나가는 팀인데 션농이 이제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팀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뭐 션농이 감정 기복 있고 뭐 거기에 따라서 경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사실은 뭐 시즌 초반부터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낯선 일이 아닌데 네. 이럴 때 이제 팀이 좀 그것과 상관없이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수비는 괜찮아요. 그래도 맥클린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4라운드, 5라운드 정도는 장재석이 잘해주면서 버텼는데 지금 이제 장재석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체력 고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뛰다 보니까 함지훈 빠졌을 때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션농이 불안할 때 공격에서 대신 폭발력을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이 또 좀 제가 봤을 때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롱이 못할 때 공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맥클린 체제로 계속 가는데 이게 저는 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현대모비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수비로 버텨야 된다고 봐요. 수비적으로 그냥 수비 농구를 해야 된다. 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 팀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션농이 중심인데 이 션농 선수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좀 비판하는 거 뭐냐면 션농 자체가 너무 좋아요. 좋은데 이 선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시너지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그게 이제 션농의 어떤 경기 스타일 때문에 나오는 거고 오히려 다른 선수들이 도와주면서 션농의 득점 폭발을 갖다가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션농이 막히게 돼버리면 현대모비스의 어떤 공격 루트가 줄어드는 게 어떻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유작 감독이 뭐 2, 3번 라인들이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런 어떤 자극을 주기도 하고 패턴을 짜주기도 하지만 지금 션농 체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자극이 평균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예전 이제 KCC전을 볼 때 션농이 망가뜨렸던 게임을 맥클린과 장재석을 중심으로 해서 수비가 살아나면서 거기에서 속공이 나오고 2대2 공격이 나오면서 뒤집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수비로 그냥 먹고 가는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그럼 누가 폭발을 할 거냐? 뭐 서명진이 폭발을 할 거냐? 최진수? 그다음에 전준범? 장재석? 함지훈?
저는 다 어떻게 보면 그걸 이끌어갈 만한 그런 지금 선수는 없다. 확실한 특급 에이스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팀으로 가야 되는데 팀으로 가려면 수비도 강하고 거기서 공수전 속도를 빠르게 하고 거기에서 미스매치를 하려고 하는 어떤 골밑 공격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만약에 김국찬이 부상으로 나가 있지 않았다면은 시즌 초반에 현대모비스 안 좋았다가 분위기 다시 좀 풀어갈 때 어떤 김국찬과 이제 전준범의 볼런 움직임을 극대화하면서 양 날개로 쓰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쌍포로 거의 써가면서 공격을 풀어갔는데 네. 그런 작업을 또 한번 해볼 법한데 지금 사실은 전준범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준범의 컨디션도 많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네. 이런 상태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도와줄 자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그 쌍포를 이용하는 거 최진수하고 전준범이나 또는 기승호나 김민걸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돼요. 활용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활용한 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전준범이나 김국찬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그래비티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슛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오히려. 무조건.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저는 여전히 그 어떤 걸림돌이 현농이 정확하게 약속된 어떤 움직임을 안 가지고 가니까 거기에서 어떤 시스템이 좀 뭐랄까 좀 흐트러지는 거 아니냐. 그렇다 보니까 현농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지는 거죠. 현농은 능력은 있는 선수니까 거기에서 1대1 공격을 했을 때 어떤 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효율성은 좀 떨어지죠. 그 어떤 경기는 자기하고 간 맞는 경기는 굉장히 잘하고. 간 맞는 경기. 간 맞는 경기는 굉장히 잘하고. 그 수비에서 블록도 간 맞을 때는 잘하고 아닌 경우는 말고. 근데 이렇게 되면 강팀이 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피어터도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는. 네, 좋습니다. 뭐 이렇게 또 현대모비스는 정리를 할까요? 자,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주간 성적 말씀해 주시죠. 1승 2패입니다. KGC는 패했고요. 현대모비스 잡았고요. DB에 패했습니다. 자, 일단 삼성이 지금 이제 6강 가능성이 조금씩 이제 더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게 젊은 자원들의 경기력이거든요. 특히 차민석이 이번 주에 마침내 데뷔를 했고 김진영이 계속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서 경기력도 괜찮아지고 있어요. 근데 차민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1군에서 뛰었는데 드디어. 저는 지금은 평가는 안 돼요. 지금은? 지금은 평가는 안 돼요. 이 선수가 잠재력이 높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실전에서 그렇게 큰 특징을 못 봤어요. 그냥 고만고만한 선수. 아직까지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아직 뭐 1군 무대 적응, 어떤 1군 무대 흐름 이런 거에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좋은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D리그 차민석 데뷔했을 때 얘기했던 게 이 선수가 파워가 상당히 좋고 몸싸움을 되게 즐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1군 무대에서도 그래도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돌파를 해도 되게 파워풀하게 스텝을 밟으면서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뭐 캐치앤슛이나 어떤 드리블 기술 이런 디테일들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워낙 많아서 이걸 좀 지켜봐야겠고 이상현 감독 말로는 패턴 농구 자체를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제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패턴 플레이라는 걸 이제 익혀가기 때문에 이건 좀 아직 많이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 D리그에서 보여준 그런 어떤 파워에 기반한 어떤 돌파와 어떤 리바운드 가담 이런 움직임이 살아나면 장신 3, 4번으로 성장할 포텐셜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워낙 어리니까. 그 부분은 좀 그래도 고무적이다. 아직 뭐 봐야 될 게 많지만. 하긴 아예 안 하는 거 문제가 뭐냐면 그 기본적인 패턴을 가르쳐줘야 되죠.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려줘야 되고 물론 이제 알려줬겠죠. 근데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안 했다는 거고. 근데 또 그걸 또 강조를 하면 또 선수들의 자율성을 죽여버려. 맞아요. 그래서 뭔 얘기를 갖다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스텝, 사이드 스텝부터 준비를 하고 거기에서 자기 몸에 맞는 창의적인 어떤 활동력, 플레이를 하고 대학 가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말이나 고교나 대학에서 패턴 플레이를 갖다 익힌 다음에 거기에서 세부적인 어떤 기술을 갖다 익히고 선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한국 아마농구는 정말 몇몇 감독들이 있어요. 몇몇 이상한 지도자들이 보면 선수들을 죽이고 있어. 그러니까 나 이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가가 안 된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차민석 선수 에이스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근데 이 에이스 놀이를 했을 때 공격에서 워낙 폭발적인 선수들이 프로그램 확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많이 뛰기 하지 않죠. 수비가 워낙 허점이 많기 때문에. 근데 또 수비에 또 공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수비의 활동을 놓게 해버리면 이 공격력이 확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 대부분의
99%의 유망주들이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맞춰졌을 때 어떤 그 선수의 온전한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민 선수도 아직까지는 저는 평가를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갖다 잘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죠. 그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지금 김진영 선수에 대한 어떤 그 위치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그 어떤 그 대표팀 휴식기 전으로 조금씩 기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예, 정확하게는 이관이가 떠난 이후로 이 선수가 사이즈와 스피드가 되다 보니까 네. 기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네. 최근 되게 눈에 띄는 활약이죠. 그러니까 이상민 감독 어떤 얘기했냐면 이제 루키 시즌과 달리 수비 적극성이 되게 좋아졌고 수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졌다. 예, 좋은 선수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상민 감독이 가드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건 객관적인 평가는 아니라고 봐요. 객관적인 건 아니다. 네, 예. 왜냐하면 김민정 선수가 최근에 이제 수비의 어떤 적극성이 좀 늘어났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의 경기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수비를 할 때 따라가다가 말아요. 수비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수는 수비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고 기능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그리고 저는 이제 3&D로 잡아야 된다. 이 선수는. 근데 지금 보면 이 선수가 좋은 점은 뭐냐면 김희정 선수가 이제 사이즈 대비 스피드가 좋고 높이가 좋기 때문에 블록도 해요. 그 수비도 따라가요. 그러니까 효율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스피드가 있고 높이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대 공격수가 상당히 애를 먹죠. 그러니까 이 김희정 선수의 어떤 수비 어떤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고 그거는 정말 칭찬한다. 정말 좋다. 근데 여기에서 김희정 선수 또 어떻게 쓰냐면 메인 볼 핸들러로 써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효율이 1도 없다. 지금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딱 한 번 봤어요. 그러니까 힉스와 2대1을 했을 때 이 선수가 헤지테이션 무브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데 힉스한테 주고 힉스가 거기서 덩크를 찍는 모습. 그거 딱 하나 봤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선수가 메인 볼 헤드로서의 자질이 있다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파워가 부족하죠. 외곽 슛이 좋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삼성은 지금 6강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선수에게 메인 볼핸드 역할을 맡겼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흐름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지영 선수 개인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하지만 팀적으로는 제가 볼 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냥 슬랜디로 쓰고 또는 어떤 임팩트 있을 때 메인 볼 핸들로 써야지. 그러니까 그거 짧게. 근데 이 선수 주구장창 메인 볼 핸들로 쓰고 수비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 선수도 버티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기량이 좀 다르고 이렇게 하지만은 김상현과로 키워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일단 이 팀은 어쨌든 다음 시즌도 김시래랑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헤비 핸들러는 김시래가 될 건데 김진영은 보조 핸들러로 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리고 이제 수비 성공률 어떤 트랜지션 상황에서 이 선수의 어떤 기능을 좀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선수는 오픈 코트에서 엄청나게 무서울 수 있는 선수고 실제로 지금 좋은 모습 보여줄 때도 거의 그럴 때 좋은 장면이 나요. 그러니까 맞아요. 5대5 게임에서는 제가 봐도 강점은 없었어요. 그렇죠. 아직은. 속공은 네.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선영과 비교했을 때 이 선수가 돌파가 되지만은 5대5 게임에서는 김선영처럼 재치 있게 상대 타이밍을 속이면서 기습적으로 들어가는 완전히 제끼고 들어가는 맛은 없거든요. 김진영이 아직. 그렇기 때문에 오픈 코트에서 좀 이 선수의 공격력을 좀 극대화하는 쪽으로 좀 제한적으로 쓰고 이제 5대5 게임에서는 오히려 김실의 보조 핸들러로서 한 번씩 좀 도와주는 역할로 쓰면은 저는 좀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는 봅니다. 예. 저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딱 하나 변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파워가 약하고 슛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빠른 가드만 붙여놔 버리면 의외로 위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본인보다 좀 작아도 네, 스피드 따라 붙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 좋은 선수가 말씀. 어떤 자리매김을 했을 때 비중이 좀 높아졌을 때 상대가 그러면 지금 이 선수에 대한 견제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사이즈의 선수를 붙인단 말이죠. 그럼 스피드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생기죠. 근데 이 선수를 예를 들어서 좀 작아도 빠른 가드를 그냥 하나 딱 붙여놓는다. 그럼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도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재능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수비에 대한 어떤 지금 개선 의지가 좋다는 건 정말 박수를 보내요. 근데 이 선수는 슛과 파워는 무조건 길러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좋은 체력 조건에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돼야 저는 이 그 두 선수가 삼성의 미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SK 이번 주 네. 1승 1패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18승 27패 8이고요. 뭐 사실 6강은 좀 갈수록 멀어지는. 예, 뭐 디비전 승리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워낙 연패가 길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SK는 이제는 뭐 다음 시즌을 좀 보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을 조금 이제 뭐 저희가 아직은 조금 이러지만은 좀 보면은 여기는 문경 감독이 뭐 우승할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트랜지션이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게 트랜지션을 모든 순간에 40분 내내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떨 때는 이제 오디오 게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 시즌에 사실 슈터진이 보강됐음에도 그런 부분에서 좀 경기력이 안 나오는 모습이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미로니의 좀 불안정성과도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저는 SK의 근본적인 어떤 오디오 어떤 게임이 아직은 좀 다른 팀들에 비해서 우위에 있지는 않다는 생각은 계속 들거든요. 네. 네, 유대혁 기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맞는 얘기고 지금 이제 틀 자체가 지금 잘 짰는데 틀을 기본적으로는 이 선수 중심에 이렇게 잘 짰는데 이 틀 중심인 원희가 한마디로 말해서 개판을 쳐버리니까 아, 그렇죠. 예, 거기에서 그러면 이 틀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래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못 그렇죠. 바꾸죠 지금. 상태로. 그렇죠. 네. 그러면 집이 뒤틀려 버리죠.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방법이 없다 지금. 여기는 이제 미안한데 정말. 예. 예. 그러니까 다음 시즌부터 SK가 이 부분에서 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외국 선수를 좀 효과적인 자원으로 좀 다시 교체하는 자민을 바꿔야죠. 자민을 바꿔야 된다. 자민을 예. 바꿔야죠. 이런 상태라면 이런 상태는 바꿔야 되는 거고.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SK가 좀 돌이켜 보면은 문경 감독 체제에서 돌이켜 보면은 사실은 특히 뭐 헤인즈와 함께한테 잘 된 것도 있지만은 좀 돌이켜 보면 빅맨이랑 좀 궁합이 안 맞았던 정통 빅맨이랑 지난 시즌은 잘 되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빅맨 타입과 좀 뭔가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타난 시즌이 거의 없긴 하거든요. 이런 것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다음 시즌 외국 선수 결정과도 조금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SK가 우승을 차지해 DB하고 챔피언 결정전 때 우승 갖다 차지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돌이켜 보면 그때 외국인 선수가 메이스 헤인즈 체제였던 것 같아요. 메이스 헤인즈 체제였었잖아요. 테리코 화이트가 있었어요. 예, 테리코 화이트, 메이스, 예, 그랬어요. 그것도 예. 있었죠. 그리고 그 뭐 테리코 화이트도 그렇고 그 제임스 메이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제 외곽이 되는 선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플레이오프 들어서 SK는 지금 상태에서 어떤 농구냐면, 그러니까 완벽한 빅맨을 갖다가 딱 세웠을 때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의 어떤 지금 옵션이 지금 제가 볼 땐 김민수나 이제 최부경은 조금씩 위력이 떨어질 것이고 그럼 거기에 안영준이나 지금 뭐 최준용 이런 선수 위주로 가면서 김선영이 전진의 역할 해주고 외곽 수비를 강화하고 속도전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그때하고는 또 상황이 좀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저는 빅맨이 그래도 하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빅맨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SK 틀 자체를 갖다 좀 바꿔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두 명에서 한 명 뛸 때 그러면 다른 한 명은 누가 넣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한 명이 테리코 화이트 같은 지금 뭐 미네라스 같은 역할 이런 역할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SK가 올 시즌에 팀이 의기양양에 출범했다가 지금 시스템이 망가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 틀을 다시 한번 잡을 필요가 있고 여기서 코어를 누구를 잡느냐 안영준 중심으로 가느냐 어떠냐 이런 부분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그냥 루머인데 우리가 뭐 루머의 팩트니까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최준용 선수를 그러니까 이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최준용 선수를 지금 SK가 트레이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얘기들이 물밑에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각 구단의 어떤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저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최준용 선수가 앞으로 뭐 이제 트레이드가 되든 아니면 팀에 이렇게 남아있든 어떻게 되는지 요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럼 자. DB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B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DB 18승 28패 9위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2승 1패 기록했습니다. LG 잡았고 삼성 잡았고 SK에 패했습니다. 자, 이제 DB도 6강 가능성이 되게 낮아졌는데 이상문 감독이 좀 뼈 있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예, 선수들은 우리가 강팀인 줄 안다. 자,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A매치 브레이크 직전에 DB가 굉장히 6강에 닥고스가 될 수 있다. 이제부터 진격가 프로다. 그렇죠. DB다. 예.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히려 쉬고 났더니만 경기력이 훅 떨어지면서 기복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DB가 전반적으로 지금 시스템이 굉장히 여전히 불안하구나.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을 우리가 강팀인 줄 안다 그러면 뭐냐면 좀 설렁설렁해도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봤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건 모든 팀에게 다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강팀이라면 그렇게 경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근원적인 문제가 이상범 감독이 이제 자유를 좀 강조를 하죠. 근데 선수들에게 뭘 요구를 하면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수비의 희생 정신 두 가지를 요구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그냥 안 되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 DB가 그동안에 사실 신데렐라를 많이 배출했죠. 뭐 유성호라든가 뭐 여러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 자기가 기회가 왔을 때 역할을 해주면서 주전과의 어떤 경쟁 구도를 갖다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팀이 선순환을 갔는데 지금은 그런 선수가 별로 없어요. 배각률도 좀 약하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예. 뭐 서민석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약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 이전까지는 백업진이 어느 정도 쓸만한 선수도 좀 있긴 했는데 지금은 그 층이 좀 더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BCC의 DB는 뭐 주전 선수들의 어떤 컨디셔닝 그리고 FA 잡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있는 백업진을 어떻게 좀 더 탄탄하게 구성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신인을 키워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신인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장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이슈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얀테 메이튼이 이번 시즌 중반부터 합류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메이튼 같은 경우는 사실은 DB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오퍼를 해왔던 선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이동훈 기자가 특히 또 이제 메이튼에 대해서 그 DB가 만약에 정말 우승을 원한다면 메이튼보다는 오히려 좀 단단한 빅맨 타입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DB가 과연 메이튼을 안고 갈지 혹은 정말 또 다른 선수를 바꿀지 이 부분이 이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메이튼의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인 입장이긴 했는데 이게 김종규가 이번 시즌처럼 이렇게 몸이 탈이 나는 상황이 언제 또 나올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김종규가 이번 시즌 앞두고 BC를 되게 잘 보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시작하자마자 뒤꿈치 쪽에 탈이 나면서 인사이드가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동혁 기자가 말한 대로 지금 DB가 주전 의존도가 되게 높아져 있어서 김종규의 백업 빅맨 자원이 사실 되게 부족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과연 메이튼으로 가는 게 이 팀에게 진짜 궁극적으로 이득인가? 김종규 쪽 상황만 고려해서도 이렇게 저는 보긴 합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좀 트윈타워 체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오노와쿠 같은 스타일이면 좋아요. 오너와쿠. DB는 왜 그러냐면 이 팀은 그러니까 허웅 두경민은 외곽에서의 어떤 공수 밸런스는 좋아요. 근데 이 투가드를 섰을 때 높이가 좀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호영은 이제 좀 노쇠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죠. 김종규는 내구성이 좀 떨어지고 골 밑에서의 수비가 안정적이진 않아요. 그렇죠. 이승현이나 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예, 높이는 좋지만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진에서 어떤 수비 어떤 기둥 말했던 그 지지대 예, 그렇죠. 이동환 기자 예. 지지대가 한 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메이트는 여기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선수예요. 다재다능하지만 그러니까 DB의 어떤 저런 시스템과는 그렇게 맞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DB가 궁극적으로 지금 이 전력으로 우승을 노리는 팀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정말 오노와크 같은 스타일 어떤 수비형 센터라도 왜냐면 공격은 다른 선수들이 하면 되니까 그런 선수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또 DB 구단이 분명히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요것도 이제 비시즌에 좀 지켜볼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비시즌에 또 할 게 또 늘어나죠.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좋지. 네, 그렇죠. 우리가 감사하죠. 네,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감사합니다.